안녕하십니까. 야구잡설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컴투스 프로야구 2023과 함께하는 첫 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그렇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야구팬, 전 삼성팬, 네. 정현재 KBS 라디오 PD입니다. 네. 좀 근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PPL도 들어왔는데 네. 목소리를 좀 깔아봤습니다. 네. 기아팬 여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누추한 기아 타이거즈. 팀의 해가 되는 것들이 공격과 수비와 감독과 구단과 단장과 오늘도 역시나 득되는 게 뭐예요? 득되는 제가 게. 항상 맨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어. 오늘은 종이를 챙겨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 협찬 제작 관련된 유의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그 뒤에는 온탕, 수비 불안, 타격 침체, 감독의 인터뷰 미스, 비교되는 타팀과의 수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네. 마이크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된다 오늘.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스포츠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호 PD입니다. 네. 롯데팬. 서튼 감독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러면 이상한 걸 챙기게 된다니까 막 통과 백신 이런 거. 해피 벌스데이라고 해야지. 서튼 감독이 만든 나이스한 팀 롯데자이언츠. 이게 SNA죠. 네. 네, 서튼 나이스 롯데. 네, 아무튼 정말 좋은 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위즈파크에 갔는데 응원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유튜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택강 이러시더라고요. 애청자시네. 근데 진짜 정확히 보신 게 지금 스타트가 진짜 섹시하거든요. 역대 롯데가 프로야구 출범한 이후로 저희가 원년팀이잖아요. 네. 역대 두 번째로 좋은 페이스라고 합니다. 오. 1986년 이후에 두 번째로 30경기에 딱 끝났을 때 시점이 승차 마진이 가장 좋은 시즌이다. 강평 89년생이잖아요. 전 못 봤던 그냥 시즌.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쵸. 30경기.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스타트가 섹시한 강팀이다. 이러고 나니까 리그에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제 내 심정을 알겠지. 그러니까 리그에 왜 오지랖이 넓어지는지. 아니 보니까 그 뭐 태그할 때 문제도 있고 사사구 맞을 때 그 손 내미는 문제도 있었고 감독님 막 경질되는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위 하고 있는 쓱팬. 최근 10경기를 보면 안우진이 나왔는데 박정훈으로 맞서서 이기고 앤더슨이 나왔는데 이건욱을 2군에서 올려서 이기고 문동주가 나왔는데 또 송영진으로 이기고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역시 방망이다. 아니, 야구는 방망이다. 아니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큰 대체 가르침을 선발들 주는. 이름만 쫙 나열했는데 어디를 봐서 방망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듣기가 그렇게 붙었는데 쓱 방망이가 더 좋으니까 이기는 거야. 아니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앞서 상대 선발의 이름값에만 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의 날에 어울리는 팀 나의 스승 SSG팬 김영훈 작가입니다. 길다. 씨. 아이고 좋겠어. 근데 어제 1무가 좀 아쉬워. 이게 4승 2패로 보면 딱 밸런싱이 좋을 텐데 애매해 이게. 근데 생각보다 3승 1무 2패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좋진 아쉬워. 않네.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해. 좀 좋으면 깐족되면 되고 되게 좀 안 좋으면 화내면 되는데. 근데 살짝 어제 오늘 경기도 누가 봐도 한화가 이기는 경기였는데 그걸 정말? 또 마지막에 에레디아가 에레디아. 물론 6.5를 쳐내고. 그 전에 말로 찬스 때부터 시작해서 먼저 쳐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질 경기 안 지는 게 얼마나 그게 강팀의 신호입니까? 네. 질 경기 안 지는 것 네. 그리고 이길 경기 안 놓치는 거. 이길 경기 안 놓치는 것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저번 주의 기아. 아하. 가장 문제는 역시 야구는 수비다. 그런데 수비가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수비는 경기를 이기게 하진 못해요. 단지 경기를 지지 않게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근데 경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망치는 건 결국 수비예요. 어제 경기 그리고 지난 두산과의 3연전 정수빈은 악마입니다. 아하. 외야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캐치를 맞아. 3연전 내내 하나만 해도 짜증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해내고 수비가 진짜. 그 외에 허경민, 이유찬 다이빙 캐치 있었고 거기에 보답하듯 기아는 내야의 전 선수가 지랄을 합니다. 다른 표현 없으니까 혹시 방송에 개지랄을 합니다. 이런. 알아서 잘 자르시고. 아니 봐봐 유지혁이 2루에 던졌는데 자기 가슴으로 오는 공이야. 이거를 못 잡는 주장이 있어요. 김선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선빈이 리치가 잘 짧아서 공을 못 받는다 쳐요.
근데 가슴으로 오는 공까지 못 받는 건 이거는 기본기의 문제야. 그리고 경기여가지고 약간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진 게 아닐까. 어쨌든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수비를 그지같이 했다. 그리고 나서 또 2루 쪽으로 기습 번트를 했더니 이번에 토스로 원바운드로 하더라. 근데 그 심지어 원바운드가 어려운 공 아니거든요. 황대인이 못 잡더라. 맞아, 잡을만 했어.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는 김재환의 타구를 박찬호가 시원하게 알을 까더라. 아하. 그리고 어제 경기 4대4로 우리 41살 최용호 형이 동점 3런을 쳐줘서 4대4 됐는데 진짜. 이번엔 류지혁이 공을 엄한데 던지더라. 친정사랑을 보여주더라. 야. 자, 그러면 지금 바꿔야 될 순서 외야에서는 이창진이 또 공을 더듬더라. 테스 형은 또 환각에 걸린 듯이 약발이 다 떨어졌는지 땅볼도 못 잡더라. 주전 한승택은 매 경기 하나씩 스트라이크를 덮더라. 한승택은 그 타격감이 약간 늦어. 아니 타격감이 내가 좋은 보니까. 적이 빠른 적이 없고 아니 저렇게 야수 전 포지션을 시작하는데 왜 감독님은 정작 기다려봐. 아직 안 나왔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환. 순환을 주고 변화를 줘야겠죠. 그럼. 그랬더니 2군에서 인터뷰에서 뭘 하는 줄 알아요? 뭐랍니까? 올릴 선수가 없다. 한동안 변화 없다 라인업에. 아 정말. 제가 그날 떠올렸습니다. 이 야구 잡설의 기원. 2018년 17년에 삼성이 똑같이 이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아하. 선수들을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맞아. 마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아하. 정 PD님의 마음을 제가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수를 죽이는 일이야. 그러면 2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럼 아니 그러니까 1군에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로 1군을 채운 다음에 선수들을 계속 냈다. 근데 얘네들 이름값 있는 이런 애들 연봉 많이 받는 애들을 내가 경기에 내보냈는데 얘들이 못했다.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걸로 숨을 수 있다고. 어쩌란 말이기에는 그럴 거면 감독이 필요가 없죠. 그럼 그래서 야구 잡설이 시작한 거거든. 근데 현우 얼마 전에 감독님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어떤 미친 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난 아닌데. 그 수없이 많은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고 있던데. 김종국 감독은 김종국 감독은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런데 할 만큼이 이 정도면은 감독 감량이 아닌 거다. 아하. 더 해야죠. 지금 팀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장으로 심재학 단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팀이 이꼬라지가 나니까 주위에서 어떤 추측들이 루머들이 나오느냐. 기아는 고대 라인이다. 온통 고대뿐이다.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건덕지를 주는 운영 자체가 문제인 거야.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런 억측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2군 선수들이 또 어제는 무슨 인터뷰가 있었냐면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메이저리그 가는 게 1군 가는 것보다 쉬울걸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이런 워딩을 냈어요. 그리고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기아 2군 선수가? 네. 와우, 이거 되게 큰 얘기인데. 근데 삭제까지 됐어? 그렇죠. 그 잘못 근데 알려지면 그 2군 선수가 더 다칠 수 있어서 그렇게 그렇지. 삭제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2군 애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뜻이고. 야.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2군 선수가 섣불리 1군 올라오는 것이 회의적이지만 없느냐 봤더니 김석환, 오선우, 윤도현 이런 선수들은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그래 윤도현 이런 선수 1군에 못 올라온다고 그 언플을 하셨더라. 그저께도 홈런을 쳤습니다. 예, 근데 대체 무슨 근거로 못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는 진짜 문제인 거야. 왜 그러니까 특정 선수를 언급해서 못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선수는 올 시즌 남은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 하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야구를 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지? 그럼 오늘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건 삭제된 기사인데 삭제 안 된 기사로 하면 그러니까 김태우 기자가 이런 기사는 썼었어.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면 기아만 메이저리그 팀도 아니고 이것이 심재학이 맞닥뜨린 진짜 현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트리 변화가 가장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2명을 올렸어. 근데 한 명은 이제 장현식이 이제 부상이 끝났으니까 올라온 거고 실제로는 주요상 내린 거 말고는 엔트리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막 마이너리그 거부권부터 시작해도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아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에 관한 기사였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 내야진에도 뭐 박민이라든가 홍종표 그리고 뭐 윤도현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수 쪽에도 뭐 신범수라든가 김선우라든가 이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매돌릴 이유도 없고 그 와중에 경기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기아가 지금 밀고 있는 코어 유망주 누굽니까? 변우혁이잖아요. 변우혁이 지금 동점 상황에서 8회에 번트를 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랑 할 때였는데. 네. 내가 그래놓고 잘 되면 말이라도 안 해. 잘 되겠어요? 연습도 안 해봤는데? 내가 번트 얘기 한번 해도 될까? 그 사이에 우리가 암암리에 야구를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해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번트는 선수가 돼줘야 된다고. 번트는 무조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번트는 당연히 성공하는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번트를 지시한 감독의 책임이라고 봐야 돼. 실패가 선수의 책임 나는 아닌 것 같아. 될 만한 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깜냥 있는 선수한테 지시를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일요일날 사실 번트 2개만 잘 됐으면 경기 사실 어떻게 돼서 오늘 4승 2패로 왔을 수도 있는 건데 야구가 쉽지가 않지.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또 투수진에서는 문제가 이을이야. 아하. 볼넷. 3회에만 공을 40개 던졌어요. 아이고. 한 이닝에만. 한 이닝에만. 근데 뒤에서 봤더니 그 또 치우로 또 임기영이 맨날 나와. 임기영은 지고 있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기울어진 거 말고 쫓아가거나 리드하고 있거나 동점이거나.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너댓 번을 나오게 되는 패전만 거예요. 아니면 다 오네. 그러니까 크게 패전만 아니면. 그러니까 추격조, 승리조, 필승조를 다 쓰고. 다 나와요. 안 되는 팀이 보통 그래. 그러니까. 안 되고 연패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경기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팀에 그러다 보면 근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애니콜 되는 거지, 애니콜. 그리고 이제 다시 수비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저번 주에 가장 저를 빡치게 했던 거는 두산과의 경기였는데 얕은 우이스 플라이예요. 거의 이거는 내야 플라이야. 맞아. 근데 그 타구에 3루 주자가 들어와. 와 그래 3루 주자가 들어온 것까지는 이우성의 어깨가 좋지 않으니 그러느냐 하겠어. 1, 2루 주자가 다 2, 3루가 돼. 송구가 그럼 홈으로 던져온 것 같고? 홍구가 아이씨 세지도 않은데 높게 던져서 3바운드로 오는 거야. 높게 던져서 3바운드로 왔다고? 소위 말하는 아리랑 성공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정도. 커트맨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거나. 나 정도의 어깨인가?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문제는 투수 중에서는 메디나. 결국은 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본인의 패턴을 고집하는 게 지난 시즌 우리 외국인 선수 누구였지? 아무튼 그 선수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지금 이미 약발이 떨어진 지 오래다. 전혀 떨어지는 공이 대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소크라테스 타격감이 안 좋고 나는 한 타석 봤는데 쟤는 타격감이 되게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던데.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타선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류지혁이랑 최영호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2군에서 지금 OPS가 1이 넘는 오선우라든가 김석환을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1이 넘어? 네. OPS가? 그럼요. 이야 지기네. 근데 나는 그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2군의 어떤 그런 단순히 타율 이런 걸 보고 올리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그런 거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건욱을 이번에 갑자기 올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욱을 아예 불펜인가로 생각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야. 실전 등판보다 그러니까 이게 투구폼 같은 걸 분석해서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잡아내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선발이 이제 구멍이 나게 생겨가지고 얘를 일단 선발로 했는데 불펜을 했으니까 최대 3이닝만 막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4이닝을 잘 맞고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군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올릴 때에 대한 명분의 시스템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근데 아예 명분도 없고 올리지도 않고. 뭐 그때 어느 팀인가 우리 댓글 있는데 뭐 여기는 배럴 타구의 확률과 뭐 그걸 따져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팀이 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군 선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제 기회가 오겠다. 그럼 해서 한 자리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저 형 올라갔으니까 우리한테도 다음에 잘하고 있으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 되는 거고 반대로 일부 선수들도 1군 선수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지. 나도 내 자리가 보장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박찬호가 제일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닙니까? 안일한 플레이가 김도영 안타 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기사가 난 게 최지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속이 15kg가 는답니다. 맞아요. 이런 2군에서 육성은 지금 꽤 원활하게 되고 있다. 손승락 그 코치를 필두로. 15kg가 늘었다고? 네네. 맞아요. 야 진짜 많이 삼성에 들었어요. 좀 어떻게? 안 되지. 우리도 지금 먹고 살려면 삼성부터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야구 팬으로서. 근데 야구 팬으로서 왜 삼성만 자꾸 챙기십니까? 삼성의 구속 조화가 눈에 띄게 보이니까 이거 리그 발전에 걸림돌이 돼. 리그 발전이 되려면 삼성도 구속이 더 올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자. 아니 바꿔줘라. 김태군 주세요. 시스템이 좋구나 이군에서.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육성을 해놨는데 뭐 최지민도 그렇고 김재열 지금 선발 로테이션 꾸준히 들고 있거든요. 안 올려줘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저는 이유리가 이렇게 재고난적으로 계속 보이면은 한 번쯤은 내려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마인드든 뭐 그렇죠. 마인드든 아니면 정말 메커니즘이든. 볼넷을 내게 하는 메커니즘이든 뭘 잡아내는 게 보이겠지. 그리고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갔다 오면 정신을 번쩍 차릴 수도 있어. 맞아요. 삼성의 러프 이런 애들이 진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진짜 못하다가 일을 막 일치다가 2군 갔다 와가지고 애가 정신 번쩍 차렸는데 다시는 그곳을 가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냥 내가 이 원대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도 2군을 간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 거기서 갑자기 막 올스타 모드가 됐다고.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어. 그럼요. 아니 그리고 계속 뭐 비슷한 얘기 하니까 자 삼성이 201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막 황금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또 2군에서 올라올 선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그것도 그 있지. 2군 선수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때 어떤 느낌이냐. 그때는 아니야. 그때 나도 취해 있었어. 아, 우리 너무 잘하니까 뭐 2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때 삼성 팬이었죠.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2군에서 그 좌절감을 겪었던 그 선수들이 결국 크지 못했고 지금까지 암흑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면 게 아닌가 징검다리 이런 세대가 생각이야. 생기게 되지. 그렇죠. 진짜. 근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롯데가 순환이 참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롯데는 사실 지금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니 완전체가 아닌데도 그 성적입니까? 네,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외야수에는 황성민 선수가 빠져 있고 선발진에도 이인복 선수가 빠져 있고 저희가 불펜진에는 서모 씨가 나갔었고 근데 그 자리를 2군에서도 많이 올라왔었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순환을 시켜줬어요. 특히 이번 주만 해도 윤동희 선수 이거 진짜 아름다운 한 주 보냈고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야구도 잘해요. 수비하는 거 보니까 와 이런 신인급 선수들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나? 특히 김민석 선수 수비 보면은 지금 외야로 간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왜 수비 얘기하는데 나를 봅니까? 야 그거보다 돌려가지고 기아 경기 보는데 거기서 이창진이 볼을 더듬고 있더라. 씨. 아 진짜 근데 저는 그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수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타구를 딱 보고 따라가는,거나 김민석? 타구 판단하는 게 센스가 남다르다. 타격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 같고 제2의 이정후구만. 그냥 제1의 김민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 김민석이 원래 2루잖아요. 내야수인데 휘문고 나왔잖아요. 이정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휘문고가 맨 땅인데 땅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내야수가 성공할 수가 없다. 아니 땅이 안 좋아. 나 지난주에 야구 경기 약간 얘기해도 돼. 사회인 야구를 했거든요. 네. 우리 성남고에서 야구를 했어. 네. 그래서 내가 첫 타석에 굉장히 잘 맞은 유격수 위를 지나가는 굉장히 잘 맞은 타구를 쳤단 말이야. 그럼 난 당연히 나도 야구를 10년 넘게 했잖아. 그럼 당연히 좌중간을 갈랐구나 하고 1루까지 뛰어가서 2루 가려고 그랬는데 중교수가 공을 잡는 거야. 이거 뭐지? 내가 뭐 혹했나 이랬는데 나중에 영상을 내가 슬로우로 돌려봤다? 첫 바운드에 어디 돌 같은 데 맞아가지고 중견수 쪽으로 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이 안 좋으면은 바운드가 가늠이 안 돼. 가늠이. 맞아요. 특히 성남고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잖아. 좀 땅 관리도 잘 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구들이 나온다고. 아주 뭐 내야는 더 그렇겠지. 아니 그래서 너 그럼 어제 아들들이랑 자전거 태워줬잖아. 그것도 한번 돌려봤어? 그걸 찍으셨을까요? 찍긴 했습니까? 힘든 기억이야. 버티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힘든 버티는 거야. 제발 도로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곳까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5살짜리가 그게 뭐가 필요해? 아빠 나 탈래요. 아니 얘야 이거 저기까지 가. 그 너무 힘든 기억. 잊고 싶은 기억이 한 열흘 후에 돌려보면 그래 내가 아들 데리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 그냥 뽑았잖아. 진짜 힘들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게 뭐야 2명이잖아. 자전거 2대야. 딱 끌고 와가지고 그걸 또 우리 베란다에 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8살, 5살이니까 그걸 옮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2개 다 옮겨놓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란다에 창문 열고 밖에 보면서 나는 담배는 안 피니까 그냥 한숨만 푹 쉬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뒤에서 오빠 많이 힘들었어. 나는 어제 비슷한 게 자전거 애 탄다고 이제 날씨 오니까 나왔는데 아니 이 정도면 애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언덕이라고 올라가고 뭐 계단이라고 하면 야 이 정도면 내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건지 얘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닌데? 진짜. 웃지 마, 네 미래야. 아니 지금 웃으면 안 나와 그래서. 네 미래라고. 제가 한 달 있으면 아들이 나오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마지막 태교 여행을 대구로 떠납니다. 뭐야 태국이 형 갔다 왔잖아. 라팍으로요? 라팍으로 떠납니다. 정말? 네. 나 진짜 궁금해서. 어디랑 하는데? 삼성이랑. 기아랑? 라팍에서 뭐 기아랑 롯데랑 하겠어요? 기아랑 그치. 삼성이랑. 난 또 재수 씨를 위해서 그냥 삼성 나도 경기를 일단 가는 줄 재수 씨가 알았는데. 뭐 이기는 경기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가는 그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그럼 그날 이거 누추하지만 이거 입고 가십시오. 와 이게 뭡니까? 아니 이제 김태진 선수가 김태진 선수가 이제 기아를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아니면 떠나게 했는데 저 기아 팬이 자꾸 떠난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마음이 쓰여서 한때 현우가 김명욱 감독님 팬클럽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우리가 야 근데 이게 누가 네가 사준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물론 현호도 보니까 나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작업실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으니까 집으로 집으로 포카리 보내주고 격리 작업실에 사는데 그다음에 SK 그 와카 진출했다고 다음날 떨어졌는데 한 경기만 해. 다음날 배팅장갑 손잡아서 나도 한번 현호한테 선물을 꼭 보답해야겠다 해서 받기만 하니까 근데 너무 공교롭게 진짜 주문해서 왔는데 그 주에 1승 5패를 하고 오는 거야. 난 제가 계속 감독님 할 만큼 할 만큼 하고 있다길래 이건 선물이다 하고 김용욱 감독님 유니폼을 준비했는데 1승 5패 날 전달하게 됐네. 야, 너 기다린 거 아니냐? 야, 아니야. 주문이 이게 심지어 선수 마킹도 아니라서 자유 마킹으로 돼갖고 3주 걸린대. 이게 맞는 거야, 이 속도가. 이거는 옵션이 없습니까? 없어. 내가 특별히 등번호도 찾고 다 찾아서 진짜 정성이다. 정성이야. 이게 뭡니까? 딱 어울린다. 빨리 입어라. 이제 그거 입고 가면 되겠다. 제가 이재훈 유니폼을 직자수로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저랬군요. 역시 사람은 다 거울 기법으로 당해봐야지 아는구나. 그때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라팍 갔을 때 감독님 유니폼 입고 잘 다녀. 사인도 받아와라. 감사합니다. 선물이니까. 그렇지. 제가 입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드네요. 김종국 유니폼이 16번은 있어도 74번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감독으로서 김종국을 이제 알아가고 이제 감독으로서 김종국을 입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저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궁금하네. 역시 PD님 마이크 테스트. 제일 중요해. 소리 막 먹히고 이러면 듣는 사람 근데 진짜 1승 5패 때 주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하게 됐다. 현민이가 잘 지난주 금요일날 도착해서 진짜 똑똑해. 그래가지고 노렸어. 드라마 작가를 하잖아요. 네. 드라마 작가 셋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셋업이 기가 막혀. 이렇게까지 설계를 한단 말이야? 약간 피부톤도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같고. 야, 쟤는 등번호도 앞에도 적혀 있어서 누구 건지 앞에서 알 수 있네. 왜 이렇게 커 등번호가 또? 참네. 좋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은혜 꼭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컴프야 드래프트에서 야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좋아요, 댓글, 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이 매끄러운 진행. 조댓구알 좀 부탁드리고. 근데 보통 이 중요한 거를 쉬어갈 때 하진 않지. 보통 오프닝을 치고 해주지. 심지어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알려줬어. 이거 해야 된다고.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하면 약간 질릴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 근데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수베로 감독 경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좀 내가 그 야잡 댓글편을 오전에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저희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는 좀 빡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 다 빡친 사람만 오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마치 프런트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 하나 팬분들 중에. 아니 세상에 어느 팀이 한 주에 5승 1패인데 감독을 자릅니까? 자, 이거는 이거부터 말이 안 되죠.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수단 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몰랐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미리 얘기가 되었을 것 같다는 그냥 추측만 해보게 되고. 근데 다른 기사로는 경기 끝나고 찾아와서 알았다는 기사가 있어.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본인 감독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감독, 선수, 코치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왔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다음 주말 시리즈 원정 그 선발 투수들은 미리 가 있잖아요. 문동주나 이런 애들 와 있었지. 얘네는 수베로한테 인사도 못 한 거야. 야, 근데 인천이면 인천공항에서 인사.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 살짝 하긴 했어. 인천공항에서 살짝 인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타이밍도 너무 안 좋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바꾸는 거는 뭐 팀이 사정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하고 매너가 없었다고 생각을. 맞아요. 그 타이밍이 합니다. 마치 김 작가님 저에게 유니폼을 준 타이밍과 비슷하게 굉장히 공교로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수베로 감독한테 당연히 못할 짓이죠. 그럼. 그런데 이거는 최원호 새 감독한테도 못할 짓인 거야. 왜냐? 그렇지. 이렇게 욕먹으면서 감독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는 감독한테 이상하게 자꾸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축복받으면서 와야 할 사람인데 이게 너무 나는 짜증날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 팀, 그냥 야구팀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은
구단주도 아니고 선수들도 아니고 단장도 팬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프런트들인 것 같아. 아, 진짜? 프런트들이 사실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어야 하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프런트들이 그 회사를 오래 다니긴 하잖아요. 네. 막 길게 다니면 30년씩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홍준학 단장이 지금까지 근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단장도 그렇고 단장도 3년 계약이잖아. 네. 그리고 선수들도 몇 년 계약이고 그다음에 팬분들이야. 뭐 팬 오면 팬이고 안 오면 안 팬이고.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인 좋게 말해서 주인 의식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거 지켜야 할 예의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프리랜서로 뭐 몇 년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 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쵸. 거기서 오래 다니다 보면 당연히 내 회사고 이거 너희들은 이따 갈 사람이고 이런 생각 들 수는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좋은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뭐 KBO에 사실 도움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사실 어떻게 통보했어도 아름답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예의를 차릴 수 있는데 조금 지금보다 나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 내 얘기는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러니까 경질도 나는 사실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어쨌든 최하위긴 12, 12를 2년 연속했고 올해도 사실 KT가 지금 고꾸라져서 9위로 올라가 있지만 기대보다는 사실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경질을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 네. 경질의 시기가 너무 안 좋았던 그렇죠. 거야. 왜냐면 팀이 어쨌든 지금 5승 1패로 분위기의 전환에 성공했잖아.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경질을 할 때 이유는 뭐야? 성적 부진. 아니면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감독 경질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선수들이 다시 그 패배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해보자. 으쌰으쌰인데 이미 이 팀은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가 되고 있는 분위기로 그래. 이제 1위 SSG를 만나러 가고 거기서 문동주가 나오고 이제 막 팬들도 이제 만원 관중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닝을 했는데 딱 잘라왔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지. 정무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후임으로 오는 최원호 감독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와야지 이 감독이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지. 야 팀을 그거예요. 수습해봐가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것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같은 상황이 같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경질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질의 사유는 뭐야? 성적 부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프런트가 이런 결정을 분명 이전에 연패 기간에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팀이 분명 이 시즌 됐을 때도 이 시점이 됐을 때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팀 자체를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런 거야. 아니 팀을 만약 못 믿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연패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날 하기로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지르자. 눈 감고 가자.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일주일만 사실 이거 더 있다 했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 일주일만 더 있다가 그냥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막말로 성적이 좋으면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래. 아니, 그 막말로 채원을 어디서 모셔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래. 이군 감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이 경질의 잘못, 그러니까 올해 성적 부진의 잘못이 오롯이 수베로한테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팬들이 더 화가 나는 맞아요. 거야. 최근에 뭐 트럭 시위도 한다 그러고 지금. 아니 지금 사실 그 하나가 객관적인 선수의 층이 얇은 팀이라서 외국인 성적이 되게 중요한 팀인데 지금 스미스는 한 경기 던지다 말고 그렇게 됐고 오그레이디는 사실 우리가 주말 3완전에도 만났지만 지금 아웃카운트를 험납하고 있는 타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야구를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 리빌딩은 없다고 그걸 감독만 그렇게 자르는 게 그게 프론트가 아까 말한 면피로 보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기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좋지 않은 경질을 하는 거지. 물론 성적만 놓고 보면 경질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전혀 있지만 하나 팬도 아니지만 네. 우리 KBO의 조금 더 나은 그렇지. 모습과 그렇지. 발전을 위해서 야구 팬으로서. 야구 팬으로서 야구 팬으로서 갑자기 또 빡치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지난주에 그 김태군? 어떻게 태그? 알았어? 태그? 그렇지. 야. 그거죠. 진짜 너무 빡치는 거야. 삼성 팬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더 빡칠 그러니까 내가 뻔했다. 삼성 팬이었으면 TV 부셨지. 네, 끄는 게 아니고 부신다고요? 돈이 많으시군요. 삼성 TV였나 보지. 어차피 얘가 안 아니면 부실 LG TV 일 수도 거면 있지, LG 랑 애들이 있잖아. 부실 건데 아. 왜 니들만 부셔 하고 나도 그치. 부실 왜 수도 있는 니들만 거지.
말이 되냐? 예. 아니 그 나는 해명이 더 웃겨. 그게 뭐 KBO 에서 자연스러운 말투가 있었어. 저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맞아. 태그를 했는데 태그를 하면서 정주현 선수와 김태훈 선수 밀었잖아요. 그렇지. 지가 약간 물리적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베이스에 닿아있던 손이 떨어지게 만들었지.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거를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을 유지했다. 그래서 KB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KBO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정주현의 고의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원심이 유지됐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 시 고의성 부분을 보다 엄격하고 세심히 판단해 심판 판정 및 비디오 판독 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똑같은 거 가져왔네. 너 야구 좀 보는구나. 그럼 나 야구 좀 봐. 뭐 개소리야. 나 아니. 되게 공교로웠다. 아니. 역시 인생의 타이밍이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말씀이신 것 같아. 이게 고의성 여부로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고의성 여부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야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도루를 한다. 그러면 포수가 던졌을 때 내야수는 무조건 넘어지면서 잡아야 돼. 그러면서 주자를 밀어내야 되는 거야. 아니 베이스를 막아버리던가. 주자를 밀어내서 일단 태그를 해.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검사가 고의성 입증한 자료들을 제출한다던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우연에 대한 사고였다고 또 반박 자료를 내고. 무조건 경기는 그렇게 가야 수비 쪽에 합리적인 거야. 그래 그렇게 안 하면은 내 팀의 손해거든. 그렇지. 상대팀이 그렇게 하는 이거는 순간. 왜 안 밀고 왔냐고 욕 먹게 되지. 방임이야 나중에. 방임. 방임 맞냐? 그리고 가장 에이밍가?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약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엔 선수들에게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더 거칠어지고 선수들이 다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더 늦기 전에 아니 KBO 지금 수장이 법대 출신 아니에요? 허구현이요? 그렇지. 아니 이게 선례로 남으면 야 지난번에 그랬지 않느냐. 이거 고의성 판단한다 그래놓고 난 진짜 고의 없이 넘어졌는데 왜 나보고 왜 고의 있다고 판단하니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문제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KBO에서 빨리 해갖고 만약 규정의 고의성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그걸 빨리 지워서 그래. 그냥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으로 그래. 태그아웃이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비에 의해서 주자가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래. 무조건 그냥 세이브로 가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당연하지. 명쾌해요. 그냥 주루방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고의성이라는 항목 자체를 넣는 순간 선수들이나 심판들이나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건데 아까 말했지만 그 고의성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 그리고 고의로 그러니까 실수로 밀면 밀어도 돼?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그게 더 안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이게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이제 안 보였나, 넷피셜인데 넷피셜인데 아니 당일 알바를 구했나 비디오 판독실에서 그냥 아웃 세이브 이것만 그냥 이게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만 보는 줄 알았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아니 비디오센터에서 아직 그런 고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매뉴얼대로 한 걸 수도 있지. 만약 그게 있다면. 그렇죠.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진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고의성과 관계없이 그렇게 아까 말한 주루방해가 있으면 바로 한다고 해야지. 무슨 정신으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넘어져 이제 학원 연기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될 판이야. 연기학원 다니다가 이제 야구 잘 안 되면 이제 형민이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연기가 너무 잘할 경우라고. 그렇지. 너무 잘할 경우 유명한 작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잘 정리를 해줬네. 그러면 내 드라마는 아닐 수도 있겠네. 벌써. 알겠어. 근데 나는 그 심판장에 나온 게 하나 살짝 이건 사이드로 얘기하면 네. 그 어느 모 심판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무기한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내려갔는데 롯데전에 얼마 더 안 돼서 또 올라온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됐대 한 달. 무기한이란 말을 이럴 땐 쓰지 말자. 우리가 사실 만약에 규정이 이래서 그러니까 꼭 이 심판 규정을 떠나서 어떤 징계를 낼 때 뭐 한 주, 한 달, 뭐 6개월, 1년 뭐 이런 규정이 있어. 근데 이 규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징계를 낼 때 우리는 무기한이라는 징계를 내리잖아. 그래서 이게 엄중한 사고였구나. 근데 만약에 이러해놓고는 결국 정말 한 달 만에 올라오면 이건 무기한의 의미를 나쁘게 악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징중계 때린 척 숨은 다음에 한 달 만에 올린 거잖아. 이럴 건 그냥 한 달 징계 때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심판이 정말 한 달 정도의 잘못을 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지금 KBO는 이 무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기망이지 말 그대로 기망. 그래. 무기한 순간 여론이 안 좋을 때 무기한을 때려서 맞아. KBO는 하는 거 있다. 심판도 혼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롯데팬은 그 당시 느낌이 어땠습니까? 전준우와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심판 타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경기장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경기에 개입할 수 있고 그 타구가 나왔을 때 수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전준우가 그거 스트라이크 그거 더가웃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그거는 전준우 선수가 뭐 항의한 게 아니라 물어봤다고 하는데 더가웃에 와가지고 막 심판이랑 막 해가지고 서로 이제 화가 났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고 왜 소통 자체를 차단하려는 건지. 아니, 저는 뭐 소통을 차단하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대신에 심판이 선수한테 승을 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왜 더가웃까지 와서 그러냐고. 먼저 시비를 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한 8초 정도 서 있었다고는 네. 하더라고. 근데 8초 서 있으면 그냥 건조하게 하면 되잖아. 스트라이크 판정 났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선수가 더 화를 낸다 심판한테. 그러면 선수 잘못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심판이 되는 거고. 먼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지 않냐. 선후배의 문화가 잘못 변질된 케이스다. 그렇지. 너무 보기에 좀 그랬다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우리 그 그러니까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 책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때 공교롭게. 어느 분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하셨지? 여기 있잖아. 여기 이승훈님. 아니 그러니까 사회인야구 심판. 심판. 네, 하시면서 하시면- 본인의 이제 네. 에피소드를 녹여서 단편 소설을. 그래서 제목이 야구 규칙서 8장 심판원에 대한 일반 지시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심판이 주인공이. 근데 이게 약간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서 저도 그냥 선물 받아서 읽다 보는데 재밌어서 읽었는데 요 한 줄은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건 야구 이야기라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한 심판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내가 옳았을 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내가 틀렸을 때는 아무도 잊지 않는다. 명언이죠. 틀렸을 땐 잊지 않지. 모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이유로 심판이 좀 잘 봤다, 어려운 걸 잘 봤다 이러면은 칭찬해주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도 직업인데 매일 비난만 받는 직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잘 봤을 때는 칭찬해주고 싶다. 그래 아까 그 김태군 2루 판정에서도 사실 심판이 판정을 조금 잘못할 수 있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 제도가 판독을 있는 하는 거 거고. 아니야. 비디오 판독할 때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다 같이 죽이고 있어. 서로 막 팀킬하고 있어. 그쵸. 어떡할 거야. 그래서 괜히 또 심판 이름 또 나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사실 정주현도 욕먹게 되고 맞아요. 가해자가 된 거지. 갑자기 선수에서 가해자가 되고 심판은 또 판정을 잘못 내린 게 되고 이걸 다 한 방에 끝나는 그냥 거죠. 이건 궁금한 건데 김태군은 대체 왜 2루에서 그렇게 접전이었습니까? 김태군? 그거 심지어 공이 3루 가려다가 2루 온 거라서 빠른 중계도 아니었는데 중간에 살짝 멈췄다고. 멈칫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설위원이 정확하게 못 봤어요. 아니 말씀. 삼튜브에서 강민호가 그러더라고. 자기랑 김재성이 비슷하고 김태군은 압도적으로 느리다고. 그래?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느린 건데 이번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3루 가다가 아웃될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느리지는 않을 텐데. 그냥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고의성 말씀하시니까 김동원 선수가 사사구 때문에 팔 팬들 들이미는. 간에가 이슈가 많더라고. 근데 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배터박스 안에서는 공이 올 때 일부러 맞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피하는 제스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고의로 맞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의로 맞지 않고서 가만히 있든가 피하는 제스처 정도 있어야 되는데 팔이 들이민다든가 약간 들이댔지. 네, 다리를 들이민다든가 네. 이런 경우 심판이 볼로 선언할 수 있죠. 배터박스 안에서도? 물론이죠. 그럼. 근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는 그것은 심판의 잘못이라고 봐요. 타자는 안에 있으면 내가 약간 심리적으로 뚫려. 내가 신인이야.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팔이 나갈 수도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창 그렇죠. 안 맞을 때 오면 하면서 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정정해주고 심판이 심판이 아니라고 역할이야. 하면 그렇지. 사실 이것도 이제 키움의 그 포수도 이제 그냥 볼 대고 하는 거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 세상에 대부분의 일은 개인의 이기심들이 부딪힐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단죄하라고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는 충분히 타자가 그럴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배터박스 안에서는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와도 아니,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연기를 해도 괜찮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배터박스 밖에서는 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배터박스에 나오면은 이게 무조건 스트라이크 뭐 될 수도 아니 있는데 공 자체가 스트라이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상체가 이렇게 숙여진다. 그래가지고 팔꿈치에 맞았다. 그럼 그거 스트라이크 들어오고 있는 거는 스트라이크야. 맞았어도 스트라이크야. 예전에 박재홍이 그런 이게 피해도 그거는 스트라이크예요. 맞았으면 맞았어도. 그러면 들어오는 와중에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맞으면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심판이 판단하는 거죠. 이건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인데 맞았네. 이건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선수 나중에 부상 입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네. 그 팔꿈치 보호대는 다 하잖아요. 요새 팔꿈치 보호대 엄청 잘 나와요. 네, 팔꿈치 보호대로 맞았더라고. 아, 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맞고는 있더라고요. 그 근데 저기 상체 숙인 김에 상체 숙인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네. 정현호가 지난 경기 너 상체 숙여가지고 더 잘 쳤다고 그러지 않았니? 은혜를 입었죠. 아니.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내가 뭐 다른 팀 경기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가장 말하기가 편한 게 또 네. 삼성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김지찬 왜 선수가 웃으세요? 아니 김지찬 선수가 지난주에 홈런을 쳤어. 네. 근데 아, 그 그쵸. 전에 또 3루타를 또 한번 치지 않았어요? 음. 제가 단톡방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타격 폼이 좀 바뀌었어. 이전에는 김지찬 선수가 딱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야 된다는 것은 머리가 발끝보다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옆으로 돌아서서 했죠. 아니, 우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타자로 생각하면 어. 보통 선수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선수 이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와서 이게 스트라이크가 되는 이 궤적인 그렇지. 거죠. 공이 왔을 궤적. 때. 휴전선 가져오셨네 오늘. 이 궤적인데 어. 약간 숙여야 돼. 그래서 머리가 발끝보다 앞에 나와 있어. 그래서 강민호 선수 보시면은 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이렇게 안 서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니야 작년 9월부터인 것 같은데 작년 9월 성적을 보니까 3할 넘더라고. 그때도 홈런 친 거 보면 머리가 이렇게 발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숙여져 있어. 혹시 머리가 무겁거나 그렇지. 허리가 아파서 숙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강평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작은데? 야 머리가 앞으로 나와. 아니 김지찬도 이렇게 숙였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스윙 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 공 칠 때 헤드업 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막 엄청 듣잖아. 공에 여기 올라가지 말고. 머리가 살짝 이렇게 숙여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헤드업 되기 쉽겠어 안 되겠어. 엄청 좋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게 각도가 이게 장타가 나오기 좋은 각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김지찬이 홈런이 나오는 거야. 그 홈런 친 것도 슬로우로 돌려보세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딱 올라갈 때 딱 걸린다니까 이렇게. 슬로우까지 버지 나오셨어요? 내가 집에서 슬로우 이렇게 돌려보잖아. 여러분 제가 좋은 앱을 찾아봤어요. 아이클루라고. 네. 굉장히 뭐 저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이 앱이 진짜 좋아. 저희는 받을 슬로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를 엄청 이렇게 잘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 치면서 그래서 3루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이러면 김지찬은 삼성한테 진짜 좋은 선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한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김지찬 그럼. 살린 거 너가 지금 몇 분 만에 다 조져놓는. 진짜 아니 박한이 코치가 진짜 매직핸드야. 안돼. 아니 안돼. 나는 어차피 삼성 응원 안 하니까. 아, 그래. 괜찮아요. 아니 그래. 근데 안타까운 선수들이 있어. 이성규라든가 김성윤 이런 선수. 김성윤 이런 선수들 봐. 허벅지가 말벅지거든. 그래요? 봐봐, 진짜 허벅지가 장난 아니야. 운동 엄청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동 조금만 안 하면 이거 근육 금방 빠지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 근육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건데 경기가 안 풀려 이 선수가 타격에서 잘 맞은 것들이 라인 3루 라이나 뭐 외야 라이나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선수가 가만히 서 있어. 근데 각도가 이렇게 서 있어 봐요. 그럼 이렇게 맞으면은 이렇게 맞았을 때랑 이렇게 맞았을 때랑 이 라인 드라이브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 주면 라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더 외야수를 넘기고 내야수를 넘기는 타구들이 나올 수 있다고. 김진찬한테 배워, 강민호한테 배우라고. 그리고 이성규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치는데 근데 이성규는 약간 불치병이 있는 것 같아. 손목을 너무 많이 넣어. 요즘 메이저에 아무도 손목을 이렇게 안 넣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홈런 6개 칠 때 5개였나? 네. 연습 경기 때, 시범 경기 때 홈런들이 다 139km, 140, 100, 최고 빠른 게 143km였어. 그러니까 더 이상 되는 공들은 손목 넣으면 안 돼요. 메이저에서 160, 155 이상 되는 거 치려면 손목 넣는 순간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성규가 손목 안 넣으려고 이렇게 잡고 연습하는 영상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하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손목을 안 넣으려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말하면 나 이거 입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본인을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넓게는 KBO 발전을 위해서 우타거포가 부족하잖아. 야, 진짜. 정말 뻔뻔하구만. 우리 팀에도 다음 주에 그거 한 명씩 좀 안 맞는 애들 거 분석해줘. 그렇게 황대인은 왜 한번 고칩니까? 황대인. 그런 거 하면 일주일 연습해서. 황대인 내가 한번 봐볼게. 네. 어쨌든 큰일 난 났다. 저희 내가 황대인, 박찬호, 한승택 한 번씩만 봐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기본적인 재질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 네네. 그건 맞겠지. 근데 나는 진짜 남의 일이라고 정말 야구 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내가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어쨌든 이성규의 그 선목과 그다음에 이재현도 이 각도 각도만 좋으면 진짜 더 좋을 텐데 제발 강민호한테 좀 배워라. 강민호의 어떤 변화된 모습. 강민호 그래서 4만 이상 치고 있잖아. 제발 야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우타 거포들이 좀 잘했으면 그 좋겠다. 우타 거포는 왜 삼성에만 있냐? 삼성에 못 잡힌 우타 거포들 있지. 우리는 쓱은 자신 애들이 많잖아. 우리 알아서 잘할게. 우리 알아서 잘할게. 에레디아 봐봐 딱 굽혀가지고 얼마나 잘 치냐. 에레디아 진짜 이렇게 정석이야. 에라디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 LAD랑 메카티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왜요? 이 정도로 잘하면 메이저리그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 정도는 아니다. 이제 아유, 덕장해야 괜찮아. 되나? 이제 에레디아는 끝났어. 아니야 지난주에 부상에서 겨우 돌아온 선수한테 그러지 마. 네. 아니, 오늘 롯데팬 너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옆에서 이렇게 니네가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뭐 말하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지금 이러는데 근데 뭐 다른 거는 이미 다 얘기했고 저희 선발진 잘 돌아왔고 스트레일리가 두 경기 다 잘 스트레일리도 던졌고 살아났어 이제. 반즈도 살아났고 하늘인 선수도 퀄리티 스타트 했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한동희 선수의 타구질이 살벌합니다. 제가 말했잖아. 한동희는 이전 타격폼으로 돌아가는 순간 살아날 거다. 억지로 발사각 띄우지 않으면 괜찮은 타격이 나올 거다. 네, 5경기 18타수 7안타인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웃되는 것도 다 라이너로 잡히는. 그렇지. 라인의 타자예요. 그렇다면 한동희 같은 그런 스타일이 상체를 굽혀야 돼. 라인 드라이브로 잡히는 건 다 이렇게 상체 서 있어서 그래. 한동희 선수는 듣지 마시고 지금 하신 대로 쭉 진행을 잘 하시면 이번 시즌 좋은 내가 결과 있을 진짜 것 맨날 같고. 사회냐면 3할 4할 겨우 치다가 순식간에 6할이 됐다니까. 지금 7할 6할이죠. 지금 6할 4푼인가 그래. 두 경기 합해가지고 두 팀 합해가지고 작년에도 6할 쳤어 나. 맞아요. 너 그렇게 비겁하게 3할 합쳐서 6할 된 거 아니야? 아야 씨. 문과라서 그렇습니다. 문과라서. 한 팀은 7할 치고 한 팀은 5할 치고 예. 네, 그거랑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올라왔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서동욱 선수가 한 게임 올라왔었고 박영환 선수도 KT전에 1이닝 던졌었고 네. 어제는 윤순영 선수가 데뷔를 했었고 맞아요. 첫 안타를 때렸습니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건 그냥 출전한 선수 이름만 얘기해요 지금. 아 왜냐면 나오기만 해도 좋아. 뒷광고 그냥 맞냐? 나오기만 해도 좋아. 이름 불러주면서 뒷광고 맞는 거 아니야? 이 선수들이 진짜 잠깐씩 올라와서 1군의 그 경험을 하고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맞아요. 수만을 시켜주는 네, 거야. 서튼 감독님이 이런 특히 승리할 때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게 하는 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유까지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이번 시즌 잘 운영하실 것 같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한곡 하시죠. 그래. 제가 굳이 그걸 아니 감독님 생신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롯데가 6승을 하면은 노래 한 곡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해피 벌스데이 한번. 6승하면 김종국 버전으로. 터보 해피 벌스데이 있거든. 질질감 나오잖아. 네가 해. 해피 버스데이. 네가 있으면 네가 해. 다음 주에 6승 한번 하겠습니다. 서튼 생일곡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너무 전 진짜 너무 불안했거든요. 화요일에 져가지고 2연패였어요 사실. 요즘 비가 오다 보니까 연패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2연패였는데 전 3연패부터는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패를 당하지 않았다는 건 전 너무 공적이라고 생각하고 5연패인데요 저희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금 30경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분석한 걸 보여주셨는데 일단 리그 에이스들하고 굉장히 많이 붙었더라고요. 작년에도 4월에 성적이 좋았을 때는 선발질 만나는 게 좀 좋았다고 해요. 대진 운이. 근데 올해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졌고 그 바비비라고 하죠. 네. 롯데가 그렇게 그러니까 타격에선 불운하고 수비할 때는 또 상대가 운이 좋은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나빴음에도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운만 좋았으면 1등이었네. 네, 저희는 뭐 운만 좋았으면. 그래서 제가 올해가 왜 2023년인지를 왜 고민해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계속 왜 올해가 23년이야? 2022년이었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지. 올해는 롯데 V2가 V3가 되는 2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컴투스 부여하고 그렇죠. 2023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3 정말 좋은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23 얘기를 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좀 주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때깔도 좀 좋게 좀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저희 뭐 야구 유튜브 중에 우리가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넘버원은 아니고 컴투스가 넘버원인 관계로 자 야구 잡설은 넘버원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2023과 함께합니다.